예고편에서부터 많은 배우들과 강렬한 미장센이 쏟아지는 이 영화는 특유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성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면 유행이 되고 그 유행은 곧 익숙함이 되기 마련이죠. 개성적일 바라는 영화입니다. 색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여기저기서 많이 봐온 방식이죠. 물론 이런 것도 상대적인 겁니다. 영화를 보는 양은 관객들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겐 특별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겐 뻔할 수도 있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설프다는 감정은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화 제작 기초의 내재적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김용훈 감독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입니다. 스포일러 가득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은 비선형적 구조를 가진 영화입니다. 비선형적, 어려운 말이에요. 비서사적이라고도 번역되는 이 말은 시간의 흐름이나 이야기의 순서에 구애받지 않는 스타일의 구조이죠. 라쇼몽, 메멘토, 펄프픽션 등 수많은 명작을 만든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방식은 아니에요. 관객에 따라 정보의 흡입력과 몰입도가 다르죠. 이 구조는 한순간 정보를 놓치면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치밀한 설계가 아니면 뒤죽박죽인 시간의 흐름도 재조립하기 어렵죠.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처음 보는 관객들은 새로운 느낌을 받을 거예요. 확실히 요 근래 없었던 한국 영화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야기가 생각보다 단순해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왜 이 단순한 이야기를 이렇게 베베 꼬았냐는 게 의문입니다. 사실 선형적 구조로 이야기를 풀었으면 더 재밌었을 거예요. 비선형적 구조를 선택한 명확한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메멘토와 펄프픽션처럼 이야기가 재조립됐을 때 오는 카타르시스가 너무 약해요. 단지 멋을 위해서만 쓴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멋이 누군가에겐 이유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가이리치 감독 특유의 스타일이 있죠. 각각의 캐릭터의 상황을 교차시켜 종국에는 서로에게 유기적인 결과를 주는 방식입니다. 거기에 특유의 유머와 유혈이 낭자하는 폭력성까지. 이 영화는 가이리치의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폭력의 직접적인 묘사와 유머는 제법 성공적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야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출연진을 교차시키고 묶는 중심점이 너무 약해요. 수십 개의 가지를 가진 나무도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죠. 인물이 많이 쏟아져도 그들은 공통된 목표나 시작점을 공유해야 합니다. 배성우, 진경, 정우성, 전도연, 신현빈, 정가람을 묶고 있는 건 뭔가요? 돈가방이죠. 그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 도중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의문의 돈가방이 찜질방 캐비닛에 들어가고 정리를 하던 배성우가 발견하죠. 정우성은 정만식에게 돈을 갚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신현빈은 사기를 당해 유흥가를 나가는 여성이고요. 전도연은 영화 중반부에 등장합니다. 술집 사장이고 신현빈을 도와주죠. 이들의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교차되지 않습니다. 두세 명씩 걸쳐있긴 하지만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각기 다른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의 이야기로 집중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 몰입도가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형적 구조를 가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사기로 인해 빚에 휩싸인 신현빈은 정가람과 함께 보험금을 사내려 합니다. 전도연은 그 돈을 노리고 신현빈을 도와주는 척하다 살해하고요. 그 후 그녀는 한국을 뜨기 위해 정우성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정우성은 전도연에게 이미 배신을 당해서 정만식에게 쫓기고 있는 상태죠. 굉장히 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결국 정우성은 뒤통수를 치죠. 전도연의 돈을 탈취해서 달아나지만 정만식 일행에게 쫓기다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정우성 손에 없었습니다. 바로 찜질방 캐비닛에 두고 나왔기 때문이죠. 결국 그 주인 없는 돈은 찜질방 알바인 배성우에게 들어가고 남겨진 인물인 전도연과 정우성, 배성우는 갈등 상황을 겪고 그 과정에서 정만식은 살해당하죠. 그리고 유유히 한국을 뜨려는 전도연은 정만식의 부하에게 피해 복수를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겨진 돈은 착실하게 살아가던 배성우 아내의 손에 들어가며 영화는 끝납니다. 선형적 구조를 취했으면 적어도 이어달리기의 느낌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돈가방이라는 바톤을 공유한 채 순차적으로 달려가겠죠. 장준환 감독의 1987과 유사한 방식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영화는 혼란스럽습니다. 100m까지 달리다 다시 출발점으로 가고
어느 순간엔 300m 지점으로 이동해 있죠. 긴장감이 유지되지 않아요. 단편적이고 순간의 감정에 기대해 있습니다. 위의 요소들이 비선형적 구조의 단점이라 쳐도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을 때 앞선 정보들이 주는 재미가 너무 약해요. 결국 이러한 이야기는 그게 이거였구나 라는 재미인데 앞에서 뿌려둔 씨앗들이 재치있게 걷어지는 느낌이 아닙니다. 모두 예상 범주 안에 있죠. 가이 리치의 대표작인 록스탁 앤 투 스모킹 배럴즈와 크리스토퍼 놀란의 메멘토와 같은 비선형적 구조의 영화들은 후반부에 강력한 라이트 한 방을 숨기고 있지 않나요? 이 영화는 작은 잼만을 날리다 끝나는 영화입니다. 심지어 인물도 많고 이야기도 나뉘어져 있고 챕터도 나뉜 갈취마냥 토막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영화의 여운은 영화관을 나서는 그 순간에만 존재하게 되죠.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영화 정보에도 주연이 8명이나 된다고 나오죠. 영화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캐릭터의 성격이나 모습을 묘사할 시간도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을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나눠서 먹어야 됩니다. 당연히 많은 인물들이 나올수록 캐릭터의 설정은 단순해야 되겠죠. 이러한 지점에서 최악의 캐릭터는 신현빈이 맡은 미란입니다. 사기를 당해 유흥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와중에 중국에서 넘어온 진태를 만나고 그와 계획해 남편을 죽이려 합니다. 이 과정이 캐릭터에게 주어진 시간에 비해 꽤나 복잡해요. 진태는 미란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미란은 그런 진태를 불편해해요. 진태는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는 농담을 하는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태가 보고 싶다고 부르니까 냅다 갑니다. 그리고 진태의 유혹에 넘어가고 남편의 살해를 사주해요. 진태는 이제 2번 만난 사람이에요. 10년지기 친구한테도 살해 사주는 힘든 거 아닌가요? 게다가 진태가 살해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자 자기가 직접 처리합니다. 그런 용기가 있었다면 왜 진작에 직접 안 하고 일을 어렵게 가죠? 시간이 없다 보니 캐릭터는 급변하고 그 과정은 자기성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영화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미란 캐릭터의 목표는 전도연에게 살해당하고 돈가방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렇게 장황하게 만들어야 되나요? 심지어 돈에 대한 욕망과 관련된 나머지 인물들과 다르게 진태는 사랑의 감정이 움직이는 캐릭터예요. 연출 의도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오래전부터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꼈고 내연남이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살해를 공조했다. 라고 하면 더 간결하고 자기성이 덜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엄청 부풀리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장르성에서 나오는 재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보는 내내 답답하고 황당하기만 하죠. 완벽하진 않아도 영화적 스타일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영화입니다.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걸어가죠. 그리고 비주얼이 재미있습니다. 강한 콘트라스트로 인물의 얼굴을 가르고 원색의 광원이 화면을 채웁니다. TV에서 나오는 빛, 유흥가의 네온사인, 양식장에서의 불빛 등등 영리하게 설정했어요. 그리고 전도연은 중반부부터 등장하지만 영화를 확실히 휘어잡습니다. 카리스마가 대단해요. 정우성한테 애교를 떨 때도 그냥 애교가 아니라 순수 악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뭘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연출적인 지점을 생각해보면 뭔가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가 떠오릅니다. 기괴한 지점이 있어요. 아내를 헤드락 거는 남편, 생선 내장을 삼키는 창모 닮은 배우님, 욕조 밖으로 다리만 보이는 윤재문의 시체 등 불편할 수도 있지만 특색 있는 장면이었어요. 이 영화는 사실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하죠. 미장센을 극단적으로 강조합니다.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들, 불안당, 리얼 등등 지금 당장 떠오르는 영화도 꽤 되네요. 해외 영화를 더하면 더 많겠죠? 사실 비선형적 구조라는 점을 빼면 완전히 새롭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의 완성도가 뛰어난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 영화가 전달하는 의미도 구닥다리 중에서도 구닥다리입니다. 돈과 욕망의 이야기, 새로운 고찰 지점은 없었습니다. 그저 장르화를 위한 수단에 머물러 있죠. 좋아하는 영화의 스타일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원론적인 이해가 있었다면 좀 더 좋은 영화가 나왔을 거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제작 기초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적정가는 7,000원입니다. 오락영화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용훈 감독님이 목표로 한 연출 지점들이 보여요.
누가 만들어도 이렇게 찍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국 영화판에서 특색 있는 신인 감독인 건 맞습니다. 용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음 작품이 더욱더 기대됩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